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물론 저희 적은 아니지만 저한테 상담 오시러 전화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막상 학폭위 가보면 쭉 이렇게 동그랗게 위원장 포함해서 적게는 한 5명, 많게는 좀 7분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으로 여기 왔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학교폭력위원회로 활동하시는지, 실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낱낱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칭이고, 원래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일단 법을 좀 볼게요. 우리 학교폭력 예방법 12조와 13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호 피해 학생의 보호, 3호 가해 학생의 교육 선도 및 징계, 4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호, 4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주로 살펴볼 메인 주제와 관련된 게 제 13조에 나와 있어요. 13조 제 1항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이 정도로 구성이 되고, 그 학폭위위원회 3분의 1을 해당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 중에 학부모로 일단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명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3분의 1이면은 15명에서 좀 더 되겠죠. 한 17명 정도? 그 정도가 학부모로 구성이 된다. 그다음 이따 뒤에 보겠지만,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내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개가 맞는데 그 한 개를 대행할 수 있는 소위원회로 이걸 잘라요. 그래서 가령 50명이라고 하면 10명으로 나눠서 5개의 소위원으로 보통 둡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1번 소위원회가 심의하고, 화요일은 2번이 하고, 수요일에는 3번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마다 조금 작은 교육지원청이면은 10명 이상 50명 이내니까 학폭위원이 한 30명이 된다라고 하면 3개나 4개 정도의 소위원회로 자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조금 교육지원청의 상황마다, 그 다음에 맡고 있는 학교 수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소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면 그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서 큰 하나의 학폭위를 두고 그 밑에를 소위원회로 잘라가지고 심의를 하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분의 1이 학부모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위원회에도 당연히 학부모가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회 구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 제13조 5항에 대통령령으로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제1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장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해당 교육청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그러니까 교육청 공무원이에요. 교육청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교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생활 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이미 퇴직하신 학생생활 지도과 업무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현직으로 학생생활 지도과에서 학생부 선생님으로서 활동하고 있으신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육청 공무원. 세 번째는 학교 선생님.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은 학부모 돼야 되죠. 그래서 학부모가 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 다섯 번째로는 경찰분들, SPO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쿨 폴리스 오피서, 여성 아동 청소년계 경찰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청소년 보호활동 2년 이상의 담당자, 그러니까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일했던 사람 2년 이상, 그런 분들이 또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좀 포괄적인 그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들, 두 번째로는 생활지도과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학부모,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 다섯 번째로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여섯 번째로는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했던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청소년 보호단체에서 청소년 관련된 2년 이상 한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청장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교육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위원장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음대로 지정하기 나름이고요. 근데 제가 학폭위 갔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님의 신분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찰이 위원장 하시는 분들 좀 봤고, 학부모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분들이 보면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위원장으로 좀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저도 예전에 위원을 했었는데 2년 동안 이제 자기가 관두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무슨 자기가 법률적으로 뭐 죄를 짓지 않는 한, 어떤 하자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소위원회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 개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건 뭐냐면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처벌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핵심 업무잖아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뭐 이렇게 점수 산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위원에 따라 각 사안을 놓고서도 이걸 몇 점을 줄지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적위원이 6명이었는데 참석위원도 6명이었다. 그 중에서 고의성 2점으로 책정한 사람이 3명이었고 3점으로 책정한 사람이 3명이었다라고 하면 동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시 표결을 붙여서, 그때는 이제 과반수로 조금이라도 많은 쪽으로 그렇게 표결을 붙여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점수를 호창을 해요. 호창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동점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재의결해서 과반수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폭위에서 항상 예전부터 나오는 말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의 판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위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처음 학폭 업무를 시작한 때는 학폭위가 교육청에 있지 않았고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학부모위원들이 심지어 더 많았어요.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위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 학폭위를 가봐도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별다른 교육 없이 바로 이제 학폭위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법률적인 지식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폭위의 권위가 없으면 계속 불복 절차로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재심이라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막 이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걸 바꿔보자라고 해서 2020년부터 교육청으로 학폭위를 이관을 하게 돼서 현재 이르게 된 겁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학폭위를 참석해보면 저런 질문을 왜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을 주거나, 물론 사안이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사안 파악이 잘 안 된 경우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폭위 위원들에 대한 자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봉사직이에요. 이제 여비 같은 것도 여기 주도록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액수가 굉장히 적고 이분들이 학폭위 당일날 가셔가지고 담당해야 될 사건도 많고 봐야 될 기록도 많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봉사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의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학생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